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창가에 흰 봉투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던 그 편지 앞면엔 단 4글자만 적혀 있었지요. 정우 올림. 20해 동안 얼어있던 제 심장이 그 순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올해로 78이 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독주택,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도 저는 언제나 정우가 집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 아이는 참 고집스럽고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30을 넘기며 일이 잘 안 풀리고 저와 말다툼이 잦아졌지만 그래도 저는 알았습니다. 정우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 마지막 날 문을 꽝 닫고 나간 뒤로 정우는 단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떠난 뒤부터 겨울마다 저는 유독 창가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돌아오는 뒷모습을 먼저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였지요. 그날은 유난히 날이 추웠습니다. 안개처럼 피어나는 제 숨결이 창문 전체를 뿌옇게 만들고 있을 때였죠.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하얀 봉투 한 장이 살짝 기울어져 꽂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배달 실수인가 했습니다. 요즘엔 우편물도 잘 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봉투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께 정우 드림. 그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린 듯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제야 왔구나. 드디어. 그 말만 메아리치고 있었지요. 이상한 일이죠. 20해를 넘게 기다렸는데 정작 편지를 들고 나서는 바로 뜯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던 건지 아니면 혹시 편지마저 마지막 희망을 빼앗아 갈까 두려웠던 것인지 저는 편지를 가만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의 사진들, 정우가 처음 유치원 가던 날 찍은 사진, 20살 생일에 가족이 셋이서 찍은 사진, 그 사진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저는 쉽게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그저 심장이 너무 뛰어 한참을 앉았다 일어났습니다. 겨울바람은 유난히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쪽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 같은 것이 스며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두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레 뜯었습니다. 편지는 2장이었습니다. 첫 장은 너무도 익숙하면서도 어렴풋이 잊혀졌던 정우의 필체였습니다.
엄마, 아직도 이걸 쓰는 제 손이 떨립니다. 저는 이제야 엄마 앞에 서볼 용기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날 집을 뛰쳐나온 뒤 저는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인생 때문에 더더욱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도 못했고, 직장도 오래 버티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다가 다시 제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엄마,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엄마는 아직도 저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저는 그 한 문단에서 목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20해 동안 저도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으니까요. 정우야, 나는 단 하루도 널 기다리지 않은 적이 없다. 저는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덮고 두 번째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정우가 아니라 어떤 낯선 사람이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는 반듯했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정우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정우는 제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내가 직접 가지 못하니 내 마지막 편지만은 꼭 손에 전해줘. 하지만 저는 너무 늦게야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편지를 든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그 한 단어가 제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정우가 세상에 없다니. 그 아이가 정말로 내 곁에 없단 말인가? 저는 그날 오랫동안 틀어막혀 있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두 편지를 다시 나란히 놓았습니다. 정우가 남긴 마지막 글씨를 손끝으로 조용히 쓰다듬으면서 이상하게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아이를 보낸다. 20해 동안 저는 정우를 기다렸습니다. 원망도, 후회도, 기대도 모두 함께 뒤섞인 채로요. 하지만 그 편지 한 장이 마침내 제 마음 어딘가를 부드럽게 풀어준 듯 했습니다. 정우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향해 마음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절망이 아닌 아주 오래된 사랑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지 두 장을 천천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는 동안 저는 희한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우야. 너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도 돌아오고 싶었구나. 20해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나를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라면? 혹시 힘들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 질문들 속에서 저는 매일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의 그림자가 한 번이라도 저 골목 끝에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오늘 그 기다림에 조용한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기다림이 끝난다는 것이 이토록 마음을 후련하게 할 줄은 참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기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 패딩을 입은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정우 어머님 맞으신가요? 그 목소리는 편지 속 낯선 사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급히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정말 늦었습니다. 정우가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죄송하게도 겁이 나서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고개 숙인 모습에서 이상하리만큼 정우의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혼날까봐 숨죽여 눈치 보던 그 표정. 들어오세요. 춥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자 그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힘든 시간을 정말 오래 견뎠습니다. 그의 첫 말이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어머님과 연락을 못한 걸 늘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정우를 만났을 때가 딱 5년 전입니다. 그때는 많이 지쳐 있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 숨을 삼키며 듣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님을 닮은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겉으론 과묵해도 속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머님을 떠올릴 만큼요. 그 말에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조금 접힌 작은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우가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던 쪽지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이제는 내가 먼저 엄마를 찾아갈게. 혹시 너무 늦었더라도 엄마는 날 한 번쯤 안아줄 수 있을까?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저를 생각했군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우는 떠나기 전날까지 어머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국, 어머님이 겨울마다 끄게 칠하시던 목도리, 어머님이 손에 쥐어주던 귤,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굳게 잠겨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실 정우가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여러 번 가족에게 연락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늘 말했습니다. 지금의 난 엄마에게 부끄럽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부끄러워서 그 단 한마디 때문에 20해를 돌아오지 못한 아이. 그가 얼마나 스스로를 미워했을지,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자 정우가 겨우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남기고 싶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눈을 감고 정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순하고 부드러운 얼굴. 마지막 순간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정우가 남긴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건네준 것은 오래된 회색 목도리였습니다. 제가 20해 전 정우가 집을 나가기 직전 엉성한 뜨개질 실력으로 떠준 목도리. 저는 그것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우는 이 목도리를 가장 아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늘 침대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목도리에서 금방이라도 정우의 체온이 전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목도리를 조용히 펼쳤습니다. 처음 그 아이가 제 앞에 서서 말하던 한마디가 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추우니까 이거 하고 나가. 그 따뜻한 목소리가 겨울 창밖의 찬바람 속에서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남자는 차를 모두 비운 뒤 오랫동안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주저했습니다. 어머님, 정우가 생전에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 저녁처럼 잔잔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져도
엄마가 겨울마다 창가에서 나를 기다리며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해줘.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님을 외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무섭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남자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내 걱정으로 겨울을 보내지 않게 내가 이제 편해졌다는 걸 엄마가 느끼게 해줘. 그게 정우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는지. 정우는 평생 저를 사랑했고 평생 저에게 미안해했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고 있었습니다. 20해 그 아이는 오지 못했고 저는 기다릴 줄밖에 몰랐습니다. 젊었을 적에 저는 일에 치여 정우에게 따뜻한 말을 충분히 건네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집을 나서기 직전 날 저와 크게 다투고 그 아이는 말을 잃은 사람처럼 그저 뒷모습만 남기고 문을 나갔습니다. 제가 그날 건넨 마지막 말은 나가서 정신 좀 차리고 와라. 그 차가운 말이 아이가 떠난 뒤 제가 매일 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 문장이었지요. 그러나 오늘 정우가 남긴 편지와 함께했던 사람의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정우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미안한 마음은 언제나 제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고맙다는 말은 지금에야 비로소 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뒤 저는 천천히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우가 남긴 목도리를 부드럽게 목에 둘렀습니다. 20년 전 제가 엉성하게 뜨던 그 매듭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을 그 겨울 하늘. 그 아이가 제게 도착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길을 떠돌았을지 가늠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천천히 앉아 볼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손등으로 조용히 닦았습니다. 기다림이 이제 끝났구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20해가 지나 드디어 저의 마음 위에 쌓였던 긴 겨울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창가 쪽 작은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보관해 두던 그 상자였지요. 그곳에 정우의 마지막 말도 함께 놓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창밖에서 누구의 그림자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정우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사랑했고
저를 걱정했으며 결국 제게 돌아오려고 했다는 사실. 그 진실 하나가 20해의 기다림보다 더 큰 따뜻함이 되어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눈송이는 얇고 부드럽게 떨어지고 어둠 속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정우의 목도리가 제 손끝에서 조금 덜컥거리는 듯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마치 정우가 저를 바라보며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 그 말이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창가를 손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내 곁을 지켜준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기다림은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고 그 사랑이 이 겨울 저녁을 따뜻한 감동으로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잘 가라, 아들아. 다음 겨울에는 엄마도 웃으며 지낼게. 그 말과 함께 저는 비로소 정우의 긴 여정을 제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20해의 기다림을 품은 이 이야기에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창가에 놓였던 그 편지처럼 마음을 나눠주실래요?